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은 사람도 있고, 말은 정중하지만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그렇게 속마음을 숨긴 채 우리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마음을 다 주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상처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우리는 왜 항상 뒤늦게 알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 사람의 말보다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표정은 훈련되지 않은 진심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표정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단번에 알아채는 표정 6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연숙님의 사연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정연숙님은 직장에서 늘 다정하게 말하는 상사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상사는 늘 고생 많아요. 힘들지 않죠? 하며 정님의 어깨를 토닥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은 동료의 대화에서 그 상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정연숙 씨는 자꾸 티를 내서 피곤해라고 말한 걸 알게 되었죠. 그 말을 듣고 정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게 대하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험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님은 그 상사의 표정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렸습니다. 말은 늘 친절했지만 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칭찬하면서도 눈동자는 늘 주변을 경계했고 입술 끝은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아닌 표정에서 이미 진심을 말하고 있었다는 걸요. 이처럼 말은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표정은 훈련되지 않은 진심이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입꼬리의 진실입니다. 웃는 얼굴을 보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웃을 때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눈과 주름까지 함께 생깁니다. 눈이 웃고 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 미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말보다 표정에서 먼저 드러난다. 표정은 영혼의 발자국이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표정의 신호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표정은 입술을 다물고 웃는 얼굴입니다. 이 표정을 본 적 있으신가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입술은 꼭 다문 채 소리는 나지 않고 눈도 웃고 있지 않은 그 미묘한 미소 말입니다. 이 표정은 많은 경우 견제의 신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거나 상대를 향한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날 상담실을 찾은 중년 여성 김선희님은 딸의 친구 어머니와의 모임에서 늘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모임마다 늘 웃으며 인사를 했고 말투도 정중했지만 그 미소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말을 할 때면 그 어머니는 꼭 입술을 꼭 다문 채 웃었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고요. 처음에는 예민한 자신의 탓이라 여겼지만 몇 번의 모임을 반복하면서 그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겐 훨씬 더 진심 어린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불편함이나 경계심이 담긴 그 웃음은 입술을 다문 채 이어지는 가짜 미소였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정을 사회적 미소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짓는 미소. 그러나 그 안에는 감정의 진실이 담기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진짜 감정은 눈 주위의 근육까지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기쁜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입술도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이나 억지스러운 친절에는 눈은 움직이지 않고 입술은 닫힌 채 얇은 선처럼 굳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정을 보면서도 그래도 웃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엔 한 발짝 물러서 그 사람과의 거리감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관계에서 여러분은 존중받고 있는가? 정말로 그 사람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느끼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사람의 표정을 살피는 일은 상대의 본성을 꿰뚫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입을 다물고 웃는지, 진심으로 함께 웃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중요한 표정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표정은 눈빛이 자주 흐르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 눈빛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눈은 마치 고정되지 않은 나침반처럼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고 상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표정은 입이 아니라 눈에서 먼저 진심이 드러납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상냥한 말을 해도 눈빛이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면 상대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 한 청년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팀장과의 관계가 자꾸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그 팀장은 언제나 말은 부드럽고 심지어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대화할 때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책상을 쓸어내리는 행동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청년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 눈빛을 보면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뭔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눈빛은 관계에서 존중과 관심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눈이 흔들린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과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말을 나눌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을 숨기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시선을 오래 맞추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눈을 피하는가 아니면 짧은 순간이라도 진심을 담아 눈을 마주치는가입니다. 불교에서는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면 그 마음의 결도 함께 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어느 작은 절의 스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상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없이 웃으며 눈으로만도 따뜻함을 전하셨던 그분을 보면 진심이 꼭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눈을 편안히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눈빛은 자꾸 멀어지고 있진 않나요?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표정의 단서를 통해 본성을 꿰뚫어 보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표정은 입꼬리의 방향입니다. 사람의 입꼬리는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웃을 때 입꼬리는 비스듬히 올라가고, 억지로 미소 지을 때는 입술만 올라가고 눈은 따라오지 않지요. 어느 날 중년 여성 한 분이 딸과의 갈등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저는 딸에게 화를 낸 적도 없고 말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딸은 저만 보면 짜증난다고 하고 대화를 끊어버려요. 저는 그분과 이야기 나누며 그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입꼬리가 늘 한쪽으로만 올라가 있었고 말끝마다 얕은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하기보다 약간의 비아냥이 섞인 가식적인 표정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따님이 무언가 실수했을 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생각이 표정으로 드러난 적은 없으셨나요? 그분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은 아끼지만 표정이 제 마음을 다 들킨 것 같아요. 입꼬리 하나에 담긴 감정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보다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깊이. 고사성어 중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태가 곧 허상이고 허상 또한 곧 실체라는 뜻이죠. 겉으로 보이는 입꼬리의 방향, 그 얇은 표정 하나가 마음의 진실을 들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미소는 결국 상대에게 거리감을 만들고 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가짜 미소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속으로는 불편하고 마음은 이미 멀어진 사람에게 가짜 웃음을 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구든 미소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는 진심에서만 나옵니다. 이번에는 5번째 단서를 통해 표정 속에 감춰진 본성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로 살펴볼 표정은 눈동자의 흔들림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말보다 빠르고 표정보다 정직하게 눈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한 상담에서 만난 40대 남성은 자신의 회사 상사 때문에 매일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회의할 때면 그분은 늘 웃고 계세요. 말투도 부드럽고 직원들 앞에서는 격려도 자주 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앞에만 가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진짜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상사를 관찰한 경험이 있는 다른 직원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웃긴 웃는데 눈동자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응시하는 것처럼 정면은 보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보여요. 그래서 괜히 불안해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흔히 권력형 인격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눈빛은 멈춰 있는데 그 안에 따뜻함이 없고 표정은 웃고 있어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조정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 결과 상대는 늘 긴장하게 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속이 들킨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노자의 말 중 돈은 비어 있으되 모든 것을 담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빛이 비어 있으면 상대의 마음은 다치고 눈빛이 따뜻하면 상대는 안심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이유 없이 피하고 싶어졌던 적, 혹은 반대로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안심이 되었던 경험. 눈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말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눈은 마주치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 안에는 분명 그 사람의 성향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6번째 표정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결정적 순간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6번째로 살펴볼 표정은 미세한 입꼬리의 움직임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건 훈련되기 어렵고 순간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가장 본능에 가까운 신호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교회에서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하던 지인에게 무심코 상처를 받은 날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려주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가족 일이 있어 교회 모임에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절 보더니 아유, 드디어 오셨네요 하며 웃는데 그 입꼬리가 희미하게 비꼬듯 올라간 걸 저는 분명히 봤어요. 말은 반갑다고 했지만 그 미묘한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입꼬리는 감정을 가리고 있는 얼굴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본성의 흔적입니다. 진심으로 웃는 사람의 입꼬리는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가며 눈 주변의 근육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거나 속내를 숨기며 웃는 사람은 입꼬리만 빠르게 올라가고 나머지 얼굴은 움직이지 않은 채 정지된 듯 보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미소라고 부르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위선적으로 대할 때 자주 나오는 표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성은 무심한 순간에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심한 순간이 바로 입꼬리의 움직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이 말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안긴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의 진심은 말보다 눈에, 논리보다 표정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웃고 있어도 눈빛이 차가운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둘째, 말은 공감하는 척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없는 사람은 감정적 동조가 부족합니다. 셋째, 표정이 무표정으로 굳어 있거나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거나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넷째,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은 죄책감이나 불안감 혹은 조작된 의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가며 웃는 사람은 상대를 얕보거나 겉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정이 담긴 미소는 표정 전체가 움직이며 진심이 전달되지만 감정을 억누른 미소는 입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표정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표정은 가끔 진실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입,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더 건강하고 따뜻한 만남을 이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은 공감과 통찰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